아무리 좋은 직업, 경제적 부유함, 멋진 외모, 유창한 말솜씨 등 좋은 조건으로 포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갖출 수는 없지만 자신에게 정직한 것은 모든 조건이 바로 설 수 있는 기본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는 사람인데도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진 않은가요? 그 빠져 있는 한 가지가 여러분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이혼의 과정을 다른 말로 간단히 표현해보면 남이 님이 되고 님이 저 인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일 겁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해서 같이 사는 사람이 원래 남도 아닌 왼수보다 못한 저 인간으로 추락하는 과정에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견딤, 그리고 상처가 있었을까요? 해가 갈수록 결혼율보다 이혼율이 늘고 있고 또 이혼율은 혼인신고 대비 48%라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엔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이혼이나 졸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좀 현실적인 문제인 결혼, 이혼, 그리고 졸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란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이지훈 변호사 역시 결혼 14년 차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이란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이혼은 실패입니다. 결혼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는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겪습니다. 그중 이혼은 큰 실패에 속합니다. 이혼은 결혼 생활로 인해 고통받고 찢어진 나의 삶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이혼으로 큰 타격을 입은 내 인생은 휘청거립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혼했다는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나오기 힘들고 주변의 시선들은 이런 나를 더욱 위축시킵니다. 그런 면에서 이혼은 분명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혼을 안 하면 그 삶은 성공일까요? 여기서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가정을 유지했다는 점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가정을 유지하려고 하나요? 가정을 유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아이들도 남편도 나도 더 이상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가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가 있는 가정을 깨지 못하고 그 형태만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더 큰 실패입니다. 이혼에는 새로운 시작과 성장하는 내가 뒤따르지만 깨지 못해 유지되는 가정에는 예견된 절망과 거기에 순응하는 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절망을 참을 수 있습니까? 기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정의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를 맞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비극이 생기는 거야? 왜 이렇게 나는 운이 없을까? 다른 사람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해? 라며 현실을 부인하고 원망하나요? 잠깐이야 원망하고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한 실패를 여러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이미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원망만 하고 있다면
누구도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인생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잘 해보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다면 식구들 모두의 인생은 행복할 순 없을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책은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 살펴봐야 할 중요한 점들은 무엇인지, 결혼에 대한 주변의 추임새에 동요하지 말고 파혼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나의 오롯한 결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불안한 가정생활을 해오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 내담자들의 상담 사례를 들어 결혼 생활의 의미, 이혼의 명암을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 가운데 이혼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신이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설령 최선을 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조건을 따져 결혼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굴곡에서 내리막길과 마주한 순간이 왔을 때 부부는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입니다. 바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유일무이한 조건은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의 유무입니다. 이것은 외모, 재력, 안정적인 직업, 성실함, 자상함, 착함이라는 액세서리와 같은 조건들과는 판을 달리하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이를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매사문, 두 번째는 성기사입니다. 마음속에 상대방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궁금증, 의혹이 있다면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무턱대고 좋은 의도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에이, 뭐 설마 그런 뜻은 아니겠지?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 거야. 라며 상대방의 행동을 무조건 좋은 뜻으로 해석하고 물어보는 것을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는 의미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성숙하다는 것은 물리적인 나이를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잘 물어볼 수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어도 그것을 감정과 분리해 이성적인 질문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통찰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잘 질문한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나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맞게 잘 질문하지 못한다면 착해서도 아니고 예의가 있어서도 아니며 그저 미숙한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닙니다. 질문을 했다면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상대방의 사사로운 말과 행동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기사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한 질문을 문제점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냥 무시해버리고 마는지, 기분 나빠하는지,
명쾌하게 설명하는지 회피하는지 등을 살피세요. 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상대방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대책을 찾기 위한 후속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과 절대로 결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주 하는 실수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지 않고 내가 잘하면 되지. 결혼할 사람인데 뭘 그런 걸 물어봐. 잘하겠지. 라며 눈앞의 문제들을 회피합니다. 내가 잘한다는 것은 공통의 인식 위에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네가 문제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노력한다는 말입니까? 상대방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질문하는 과정이 귀찮다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회피해버린다면 작은 문제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는 이혼하거나 나를 죽이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말을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묻고 살피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파혼할 용기가 없었어요. A. 결혼 전부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등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그때는 결혼 취소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B. 약혼식 후 결혼을 하면 안 되겠구나 후회했지만 이미 진행이 너무 많이 되어버렸고 딱히 부족한 게 없는 상대라 그냥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C. 그 상황에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어주신 부모님께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결혼 준비한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어요. D. 결혼 전 남편이 자신의 학력과 시아버지 될 분의 병력을 숨긴 이유로 파혼을 고려했어요.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됨됨이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체면을 대단히 중시해서 상견례를 하고 청첩장을 돌리면 이미 결혼은 되돌릴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A, B, C는 이미 배우자감 또는 그 가족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고 결혼을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체면과 주변의 시선이 걱정되어 파혼을 결정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듯 잘못된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ABC는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했고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다 똑같다는 생각, 내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닌가 하는 수만 가지 자기 기만적 생각들을 하느라 자기의 결혼이 진행되는 것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D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시아버지 될 사람의 과거 병력을 숨겼다는 것은 그것이 대단히 중한 병이었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그 병으로 인해 가족들의 희생이 따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학력은 자기 자신의 바탕으로 속여서도 안 되고 또 속일 이유도 없는 부분입니다. 학력을 속였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반증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걸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결코 예민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D 역시 파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아직도 결혼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시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신발이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일 것 같고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멋진 신발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신발은 내 발 크기보다 약간 작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분은 내 발에 딱 맞진 않아도 신다 보면 늘어나겠지. 아니면 내가 못 신으면 소장이라도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신발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의외로 비이성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신발로 발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버리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처박아 두고 다른 편한 신발을 사면 됩니다. 그로 인해 내 인생이 침해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다릅니다. 결혼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선택을 신발 고르듯이 하다가는 인생에 크나큰 침해를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법률혼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혼과 사망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가요? 세상에 이런 종신계약은 법률혼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체면, 주변의 시선과 평판, 소문들, 그리고 그로 인한 창피함이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할까요? 파혼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테니까요.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들은 여러분이 파혼을 결정하는 이유를 캐물을 테고 웬만한 이유로는 납득하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물음에 여러분이 그냥 이유는 잘 모르겠어. 기분이 안 좋아. 라는 식으로 대답한다면 돌아오는 말은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다 그래 일 것입니다. 파혼을 결정한 이유가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과 감정적인 것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물리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파혼 이유 중 내가 결혼하기 싫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그 말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파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불편한 시선과 오해조차도 날려버릴 수 있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파혼을 하지 못할 테고 용케 파혼을 했더라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후회와 괴로움으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파혼의 판단이 섰다면 하지 마세요. 그 결혼. 남들도 다 이러고 산다는데 내가 유별난 건가요? A. 관계 개선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요. 결혼할 때부터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니까. 점점 더 불만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 저 사람이랑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불행할 것 같아요. B. 이 남자랑 노년을 함께 산다는 건 끔찍합니다. 이게 제가 이혼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C.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그래도 때리지는 않으니까 버티고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도 떠나고 나면 이 사람과의 노후는 암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D. 더 이상 내 영혼을 죽이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요. E. 내가 시드는 느낌이에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F. 어떻게든
이 사람과 올해 안에 분리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G. 힘들어도 사람답게 살다 죽고 싶어요. 누구나 이혼을 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한 A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더라 하고 자신을 다독이며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C 역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폭언은 해도 때리지는 않으니까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로 하여금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만든 계기, 결정적 생각은 무엇일까요? A, B, C의 경우를 보면 지금이야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지만 더 나이 들어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뒤 배우자와 단둘이 살 생각을 하면 삶이 불행하고 끔찍하고 온통 암흑천지로 느껴져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D, E, F의 경우는 배우자로 인해 내 영혼이 시들고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G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로 이혼을 해도 될까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이 사람들이 이기적인 걸까요? 외도, 폭행, 도박이 아니면 참고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놈이 그놈이고 남들도 다 그러고 살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설은 문제의 본질을 대단히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인 것과 지금 배우자와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둘째, 남들도 다 그러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개성을 말살하고 자신을 다수 집단에 범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스스로를 소속시킬 가정이 있어야만 안정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안정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결코 결혼이나 가정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은 정체되어 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파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혼과 이혼 역시 그 수많은 파도 중 하나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는 곧 실패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현상을 고수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행복하기 위해 했던 결혼이 어느 순간부터 그 자체로 지켜내야 하는 인생의 신성한 목표로 변질되고 이혼은 무책임과 실패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러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것을 참아내고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나답게 살기 위한 결혼을 해야 하고 나답게 살기 위한 이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도 이혼도 나답게 살기 위한 스스로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나답게 살 수 있을 때 나는 가장 이타적일 수 있고 비로소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허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신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 사유를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그 후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나요? A. 계속 살다간 정신병원에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어요. B. 1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좋은 추억이 거의 없습니다. C. 암 진단을 받고 1년간 투병 생활을 했는데요. 남편은 제가 아픈 사실을 그저 짜증스러워하며 병 간호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너무나 절망했어요. D. 암 치료 중에 남편한테서 결혼 생활을 그만두자는 말을 들었어요. 패닉 상태였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이 말은 이혼을 신속하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말은 지금 당장보다도 노년이라는 먼 미래나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었을 때 옆에 누군가 있어서 함께 의지하고 서로를 돌봐주는 것은 분명히 멋진 일입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그저 옆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에 있습니다. 하지만 애정과 신뢰가 없는 부부가 병들거나 늙었을 때 서로 병간호를 해주고 보살펴주고 묵묵히 서로의 곁을 지켜줄까요?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이 늙고 병들었다면 그때라도 옆을 지켜주는 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미운 정이나 의리로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그럴 거라고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C는 화목한 부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40대의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암이 발견되어 치료만 잘하면 완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수술을 받고 1년 정도 항암 치료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저 이런 상황을 피곤해하며 짜증스러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태도는 왜 아파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였던 것입니다. D는 설상가상으로 암 치료 중 남편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 통보를 받은 D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봉착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배우자들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배우자가 없는 것보다 있는 편이 나을까요? 우리는 상실을 무서워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는 말 역시 상실을 겪고 싶지 않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상실의 연속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도 소멸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상실과 이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삶입니다. 상실이 있기에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라는 출처도 알 수 없는 통설에 여러분의 인생을 휘둘리지 마십시오. 미래의 불확실한 순간을 위해 지금의 삶을 담보 잡히지 마십시오. 모든 판단은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관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상대방이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평가하십시오. 지금 함께하는 것 자체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데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괜찮아질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그저 여러분이 그 불행과 고통에 익숙해진 것뿐입니다. 상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상실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혼보다는 조론을 선택하고 싶어요. A.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 이후의 과정이 벅차요. 아이들 보기도 그렇고 차선책이 조론인 것 같아요. B. 결혼 생활 24년 동안 외부적인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이상 이런 패턴으로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C. 거의 졸혼 상태인데요. 법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D. 남편이 성격상 애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 생활 내내 허전하고 외로워도 참으면서 노년은 평화롭게 보낼 거라고 기대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랑 없이 30년을 참고 살았다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졸혼을 선언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졸혼이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나 책임에서 벗어나 각자의 여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졸혼은 노년부부가 황혼이혼 대신 선택하는 것으로 알지만 요즘은 중년부부도 심심치 않게 졸혼을 선택합니다. 부부가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가정의 대부분은 자녀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부간에 눈꽃만큼의 애정도 남아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빈 껍데기만 남았어도 대부분은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래도 이혼하지 않는 지금의 삶이 안정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실패이자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삶의 큰 변곡점입니다.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별거나 졸혼은 외부에서 보았을 때 그다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충격도 거의 없습니다. 이미 가정이 파탄났지만 이혼 후의 불안정한 삶, 외부적인 시선, 그리고 자녀들 걱정에 차마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졸혼을 선택한 A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B의 24년간의 결혼 생활은 남들이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부부관계는 쌓이고 쌓인 문제들로 악취가 날 만큼 부패해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듭니다. 이제 B는 이혼과 졸혼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과 졸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문제의 해결과 회피에 있습니다. 우선 가정생활이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 또는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쌓이면서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혼이 그 문제를 강제로 수면 위로 끌어올려 결론을 내는 것이라면 졸혼은 서로의 동의하에 문제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혼의 경우 소장, 준비 서면, 답변서 등을 통해 강제로 대화를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유책, 기여도, 재산관계가 명확하게 판가름 납니다. 물론 그 결과가 사실인지 승복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말입니다. 졸혼은 그냥 지금의 문제를 계속 덮어두고 서로 언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정이 파탄난 부부가 굳이 졸혼을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법률혼에 대해 민법이 규정해 놓은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민법상 부부에게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와 일상가사 대리권이 강제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이 가출을 한다면 동거 의무 위반이 되고 상대 배우자는 동거 심판 청구 및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론은 이런 법률상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서로 부담하지 않겠다는 또 하나의 계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조론의 시점을 계기로 법률상 의무에서 해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론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도 법률상의 배우자의 상속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조론은 합의이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의 일방적인 조론 선언으로는 민법상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의 해결책은 배우자와 제대로 된 조론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D는 남편과 화목하지 않고 결혼 생활 내내 외로웠지만 아이들을 잘 키웠고 무난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는 게 다 똑같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래도 노년은 남편과 안락하게 지낼 수 있겠지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희망을 무참히 무너뜨렸고 어느 날 갑자기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조론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녀는 이혼도 원하지 않고 조론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D에게는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과 조론 선언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집을 나간 남편을 상대로 동거 심판 청구를 하고 부양료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도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남편을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는 그나마 유리한 조건으로 남편과 조론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조론 계약서에는 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별거나 조론은 이혼의 혼란과 두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이혼의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나 조론의 본질은 문제의 회피이므로 그렇게 희망하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론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자기 기만에 불과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각종 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법률혼의 구속에서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상실이 없는 새로운 시작은 불가능합니다. 살아봐.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야. 이 다들 사는 게 그렇지. 고민 없는 집이 어딨어.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얘기 좀 하려 하면 그때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남들의 불행으로 나의 불행이 가벼워질까요? 결혼 생활이 힘들 수도 있지만 이혼은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면 내 결정에 후회 없을 만큼 먼저 한 번 더 최선을 다해본 후에 그래도 바뀌지도 않고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 다음 생각으로 옮겨감이 어떨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